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갑자기 들려온 총소리가 공기를 찢었다. 지은은 자신의 가슴에 피가 번지는 것을 느끼며 쓰러졌고 그 순간 그녀의 경호원 민지가 그녀를 안아 올리며 절규했다. 하지만 그 총알은 지은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민지의 과거가 불러온 복수였다. 지은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전생에서 민지를 가둔 죄가 이 생에서 그녀를 자유롭게 했음에도 민지가 떠나지 않는 이유를. 지은은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뜨며 머릿속에 스치듯 떠오르는 꿈을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전생의 기억이었다. 그녀는 왕족이었고 민지는 그녀의 충성스러운 기사였다. 하지만 지은은 질투와 집착으로 민지를 감옥에 가두었고 그로 인해 민지는 죽음을 맞이했다. 이 생에서 지은은 성공한 CEO로 태어났고 민지는 그녀의 경호원이 되었다. 지은은 민지를 고용한 순간부터 이상한 끌림을 느꼈지만 그것이 전생의 업보 때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총소리가 난 그날, 지은은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회사 건물을 나서고 있었다. 민지는 항상처럼 그녀의 옆을 지키고 있었다.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와 총을 겨누었다. 내년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그는 소리쳤고 총알이 발사되었다. 민지가 지은을 밀치며 대신 맞았지만 총알은 스치듯 지은의 가슴을 스쳤고 민지의 팔을 관통했다. 지은은 공포에 질려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 남자는 민지의 과거 동료였다. 민지가 경호원이 되기 전 그녀는 군대에서 복무하며 어떤 사건에 휘말렸고 그로 인해 배신당한 동료가 복수를 노린 것이었다. 병원에서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고 물었다. 왜 나를 지키려 한 거야? 내 목숨을 걸고 민지는 창백한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본능이었어요. 대표님을 지키는 게 내 일이니까.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녀는 민지를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다. 면접에서 민지의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강렬하고 보호하려는 듯한 그 시선. 지은은 자신의 가족 때문에 경호원을 고용해야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으로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지은은 장녀였지만 동생들의 야심 때문에 위협을 받았고 그로 인해 민지를 선택했다. 민지는 28세로 군 제대 후 경호원으로 일해왔다. 그녀의 이력서는 완벽했다. 하지만 지은은 민지의 개인사를 모르고 있었다. 민지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다. 군대에서 그녀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았고 결국 어떤 사건으로 제대했다. 그 사건은 그녀의 연인과 관련된 것이었다. 과거 연인이 배신당해 죽었고 민지는 그 복수를 피하기 위해 은둔 생활을 해왔다. 지은은 그런 민지를 보며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그녀는 이성애자로 자랐고 가족의 기대 속에 살았다. 하지만 민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상한 감정이 싹텄다. 그날 밤, 지은은 병원에서 퇴원하며 민지에게 말했다. 너는 이제 자유야. 이 일 때문에 더 위험해질 텐데 그만둬.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대표님 곁을 떠날 수 없어요. 지은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떠나지 않는 걸까? 전생의 기억이 점점 선명해지며 지은은 자신의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지를 자유롭게 하려 했지만 민지는 떠나지 않았다. 이게 업보인가?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를 가둔 적이 있어? 그런데 왜 그녀는 나를 지키려 하는 거지? 다음 날 지은의 가족이 병문안을 왔다. 아버지는 엄한 얼굴로 말했다. 경호원을 바꿔라. 그 여자가 내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어. 지은은 반박했다. 아니에요, 아빠. 민지가 나를 구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은아, 너는 결혼해야 해. 그런 일에 휘말리지 마.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그녀는 30세가 되었지만 아직 미혼이었다. 가족은 그녀에게 적합한 남자를 소개하려 했지만 지은은 거부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력, 그리고 자신의 도덕적 갈등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지은의 집으로 왔다. 대표님, 제가 지킬게요.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물었다. 너의 과거에 대해 말해줄래? 민지는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군대에서 제 연인이 있었어요. 여자였죠. 그 때문에 배신당했어요.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민지가 레즈비언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지은의 감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했지만 점점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 사랑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었다. 지은은 자신의 위치를 생각했다. CEO로서의 이미지가 무너질까 두려웠다. 그날 저녁, 지은과 민지는 함께 식사를 했다. 대화는 어색했지만 민지의 눈빛이 지은을 사로잡았다. 대표님, 왜 저를 자유롭게 하려 하세요?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전생의 기억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민지를 가둔 죄를 속죄하려 했지만 민지는 떠나지 않았다. 이게 운명인가?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민지를 멀리해야 한다. 하지만 그 결정이 가져올 후회를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지은은 회사에서 민지를 해고하려 했다. 민지야, 내 안전을 위해 그만두는 게 좋겠어. 하지만 민지는 완강했다. 안 돼요. 대표님 곁에 있어야 해요. 지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녀는 민지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 사랑을 인정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비난, 그리고 자신의 내적 갈등.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완벽한 딸로 자랐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부하고 회사에서 성공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외로움이 있었다. 민지는 그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였다. 민지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지은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지는 군대에서 연인과 함께 복무했다. 그 연인은 상관의 학대로 자살했고 민지는 그 복수를 시도하다 실패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제대되었고 경호원이 되었다. 그때부터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표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민지의 고백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전생에서 민지를 가둔 죄를 떠올렸다. 이 생에서 민지를 자유롭게 하려는 이유였다. 하지만 민지는 저는 대표님을 사랑해요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도 지은을 사랑했지만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사랑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은의 동생, 지훈이 회사에 찾아왔다. 그는 상속을 노리고 지은을 압박했다. 언니, 그 경호원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나빠질 거야. 동성애자라고 소문났어.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알았을까? 지훈은 민지의 과거를 캐낸 것이었다. 그는 지은을 몰아세우려 했다. 아버지께 말씀드릴까? 지은은 분노했다. 그만해. 내 인생이야. 하지만 지훈의 말은 지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가족의 압력을 느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터부였다. 특히 상류층 가족에서. 지은은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했다. 그날 밤, 지은과 민지는 호텔로 피신했다. 총격 사건의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텔방에서 민지는 지은을 지키며 말했다. 대표님, 제가 지킬게요.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감정이 폭발했다. 그녀들은 서로를 안았지만 키스는 하지 않았다. 그냥 서로의 따뜻함을 느꼈다. 지은은 민지야, 나도 너를 위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완성하지 못했다. 도덕적 갈등이 그녀를 막았다. 이 사랑은 잘못된 걸까?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거리를 두자. 민지는 상처받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떠날 수 없었다. 민지의 친구 수연이 찾아왔다. 수연은 민지의 과거 연인의 동생이었다. 민지야,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이민지는 대답했다. 수연아, 나는 지은 씨를 사랑해.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이야. 수연은 놀랐다. 민지는 전생의 꿈을 꿨다. 그녀는 기사였고 지은에게 가둬졌다. 하지만 그 가둠 속에서도 사랑했다. 이 생에서 그녀는 지은을 자유롭게 하려 했지만 지은이 그녀를 풀어주려 하자 떠날 수 없었다. 수연은 그게 환상일 뿐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믿었다. 지은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동생의 음모로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 그녀는 민지를 생각하며 버텼다. 하지만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결혼해라. 박씨 아들과 예지은은 거부했다. 아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누구야? 그 경호원. 지은은 침묵했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지은아, 우리 가족 명예를 생각해. 지은은 집을 나와 민지를 찾았다. 민지야, 나랑 도망칠래? 하지만 민지는 안 돼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라고 말했다. 지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그날 범인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민지를 노렸다. 지은은 민지를 보호하려 했지만 민지가 대신 맞았다. 병원에서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대표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지은은 울며 약속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언론이 민지의 과거를 파헤쳤고 지은의 회사에 타격을 주었다.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랑을 포기할까? 아니면 모든 것을 걸까?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지은은 언론의 압박 속에 살았다. CEO의 스캔들, 동성애 경호원과 라는 기사가 쏟아졌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버렸다. 아버지는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지은은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 이사회는 그녀를 해임하려 했고 동생 지훈이 그 자리를 노렸다. 민지는 병원에서 회복하며 지은을 지지했다. 대표님, 제가 함께 할게요. 하지만 지은은 민지야, 내가 나 때문에 고통받아 라고 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전생의 업보가 이 생을 망치고 있었다. 민지는 지은을 설득했다. 우리 함께 싸워요. 그녀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언론을 대응했다. 하지만 사회의 정앤이 강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보수적 여론이 그녀들을 비난했다. 지은의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지은아, 왜 그런 선택을 해? 지은은 대답했다. 사랑이니까. 하지만 그 사랑의 대가는 컸다. 그녀는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공개하며 지은을 보호하려 했다. 저는 동성애자예요. 하지만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그 발언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훈은 지은을 만나 전니 포기해. 내가 회사 맡을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너의 배신 때문이야. 지훈은 민지의 과거를 유출한 장본인이었다. 그는 가족의 명예를 위해 지은을 희생하려 했다. 지은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가족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게. 어머니는 울며 매달렸다. 지은아, 제발. 하지만 지은의 결정은 확고했다. 그녀는 민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사회의 압력이 그녀들을 짓눌렀다. 민지의 상처가 회복되자 그녀들은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들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다. 민지야, 나 너 사랑해. 저도요. 지은 씨.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제주에서조차 소문이 퍼졌고 지역 주민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우리가 잘못된 걸까? 민지는 잔이에요. 사랑은 옳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도 갈등이 있었다. 그녀는 지은을 자유롭게 하려 했지만 지은이 그녀를 풀어주자 떠날 수 없었다. 전생의 사랑이 이생을 속박하고 있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온 지은은 회사 복귀를 시도했다. 이사회에서 그녀는 연설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거예요. 그게 제 선택입니다. 일부 이사들은 지지했지만 대부분 반대했다. 지훈의 음모로 그녀는 해임되었다. 지은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민지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민지야, 미안해. 민지는 괜찮아요. 함께라면. 하지만 지은의 내적 고통은 컸다. 그녀는 가족의 배신, 사회의 비난, 그리고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에 시달렸다. 민지의 과거 동료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민지, 내가 나를 배신했어 라고 소리치며 공격했다. 지은은 민지를 보호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떠나. 하지만 민지는 단죄요. 저는 대표님 곁에 있을게요. 지은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 왜 떠나지 않는 걸까? 전생의 죄가 이생의 사랑을 만들었지만 그 사랑은 고통이었다.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민지와 함께 해외로 갈까?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가 두려웠다. 지은과 민지는 해외 이민을 준비했다. 캐나다로 가자. 거기서는 우리 사랑이 인정돼. 하지만 가족의 압력이 계속되었다. 어머니가 찾아와 지은아, 제발 돌아와 라고 애원했다. 지은은 엄마,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다. 그녀는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 민지는 지은 씨, 당신 선택을 존중할게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그녀는 지은을 자유롭게 하려 했지만 지은의 결정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지훈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지은의 회사를 인수하려 했고 민지의 과거를 더 파헤쳤다. 그 여자는 범죄자야.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 지은은 변호사를 통해 반박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증언대에서 저는 민지를 사랑합니다. 그게 제 죄라면 받아들일게요 라고 말했다.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한국 사회에서 저양적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언론은 그녀를 영웅으로 혹은 반역자로 묘사했다. 지은의 선택은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동성애 권리에 대한 토론이 뜨거워졌다. 민지는 지은을 지키며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총상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다. 지은은 민지를 간호하며 미안해, 나 때문에 라고 울었다. 민지는 잔이에요. 사랑이니까. 그녀들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대가는 컸다. 지은은 친구를 잃었고 사회적 고립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반성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옳은가?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법정에서 지은은 승소했다. 지훈의 음모가 드러났고 그는 처벌받았다. 하지만 지은의 회사는 망했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다. 민지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가족의 무시. 지은의 어머니가 재차 찾아왔다. 지은아, 이제 그만해. 지은은 엄마, 저를 인정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딸아. 가족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민지의 꿈이 점점 선명해졌다. 전생에서 그녀는 지은에게 가둬졌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했다. 지은 씨, 우리는 운명이야. 지은도 꿈을 꾸었다. 그녀는 민지를 풀어주려 했지만 민지가 떠나지 않았다.
이 생의 사랑이 전생의 죄를 속죄하는 걸까? 그녀들은 함께 제주도로 여행했다. 그곳에서 그녀들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다. 영원히 함께하게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사회의 압력이 그녀들을 다시 서울로 불렀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하지만 과거 스캔들 때문에 어려웠다. 민지는 경호원 일을 그만두고 지은을 도왔다. 그녀들의 삶은 평범해졌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지훈의 잔당이 나타났다. 그는 복수를 노렸다. 지은과 민지는 다시 위기에 처했다. 민지는 지은을 보호하며 이번에는 내가 지킬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함께 싸워라고 대답했다. 그녀들의 결속은 강해졌다. 하지만 그 싸움의 대가는 컸다. 민지는 다시 부상을 입었고 지은은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위기가 고조되자 지은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민지야, 우리 해외로 가자. 민지는 동의했다. 그녀들은 캐나다로 이민했다. 그곳에서 그녀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한국 가족의 그리움이 지은을 괴롭혔다. 그녀는 어머니와 화상통화를 하며 울었다. 엄마, 행복해요. 어머니는 잘 됐구나 라고 말했다. 아버지도 결국 인정했다. 돌아오고 싶으면 와라의 지은의 선택은 가족의 변화를 가져왔다. 캐나다에서 그녀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은은 컨설턴트로 일했고 민지는 보안 전문가가 되었다. 그녀들의 사랑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은은 우리의 선택이 옳았을까? 라고 자문했다. 민지는 사랑은 옳아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전생의 기억이 그녀들을 따라다녔다. 지은은 민지를 가둔 죄를 속죄했다. 민지는 지은을 자유롭게 했지만 떠나지 않았다. 이게 운명인가? 시간이 지나 그녀들은 아이를 입양했다. 가족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변화 소식을 들었다.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되었다. 지은은 우리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 라고 말했다. 민지는 그럴 거예요. 그녀들은 한국으로 돌아와 증언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그녀들의 이야기는 사회를 변화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자들이 있었다. 지은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정해니 우리를 아프게 해요. 마지막으로 지은과 민지는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질문이 남았다. 전생의 죄가 이생의 사랑을 만들었지만 그 사랑의 대가는 컸다. 그녀는 민지를 보며 생각했다. 너를 자유롭게 했는데 왜 떠나지 않았을까? 민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사랑이니까.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생각한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